예, 오늘은 마포구입니다. 예. 자, 마포구 하면 또 대학가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연대, 이대, 홍대, 추계예술대학교, 경기대학교, 또 서강대도 있죠. 자, 이런 지역은요, 전세나 월세가 잘 하락하지 않아요. 잘 하락하지도 않고, 매매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또 마포구가 상권이 좋지 않습니까? 홍대 상권이라든가 신촌 이대 상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현재는 조금 죽었지만 앞으로 또 살아날 지역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2호선이 또 지나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마포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 아파트 신축 개발 사업이 좀 마무리 단계입니다. 10년 전에 마포구하고 현재 마포구를 보시면 엄청나게 마포구가 많이 변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강남처럼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투자할 매물이 없다 보시면 돼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포구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북에서 가장 뭐 핫한 이슈는 용산이고 그 두 번째가 성동구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딜까요? 마포구입니다. 이제 마포구까지 왔습니다. 자, 마포구 주택 재건축 9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11군데 있습니다. 도시 정비형은 4군데가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는 3개, 소규모 재건축은 하나입니다. 전체 합이 28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정비 사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예전에 마포구가 정비 사업에 최대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최대 또 마무리가 많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가 신흥부촌이 됐습니다. 빌라가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되면서 마포구가 신흥부촌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못지않죠. 그래서 마포구하고 성포구하고 거의 견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포구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세부 하나 재건축부터 볼게요. 마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됐었어요. 자, 마포구 재건축 현황을 보면 서강입니다. 서강. 하중동 18-2번지 중공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창전 1구역 있죠. 창전 1구역. 창전동 27-19번지 저 앞에서 해냈고요. 아현 2구역, 뉴타운입니다. 마포 가면 뉴타운이 있잖아요. 아현 1, 2, 3, 4 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염리 1구역, 2구역, 3, 4 이렇게 있고요. 특히 아현 뉴타운이에요. 아현동 662번지 일대 분양됐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서 현재 저희 자녀가 살고 있죠. 그런 지역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수동이죠. 자, 신수 2구역. 자, 신수동 225-7번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요. 또 신수 1구역. 신수동 93-102번지 저 앞에서 냈고요. 자, 상명 함락 여기 저 앞에서 냈고요. 망원 1구역 저 앞에서 냈고요. 망원동 438번지 일대죠. 저 앞에서 냈고요. 공덕 1구역, 공덕동 105-84번지입니다. 착공했습니다.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네,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세 군데 저 앞에서 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볼게요. 하중동, 하중동이 하나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하나. 창전동이죠? 예, 하나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하나. 아현동도 하나 있어요. 예, 조합설립인가가 아닌데, 예, 아현동 좀 잘못됐네요. 분양입니다. 분양 하나입니다. 이거 좀, 요거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수동은 2개인데, 하나는 추진위원 승인 하나고, 조합회선이 하나고. 망원동은 3개인데, 조합회선 됐고요. 공동은 하나인데, 착공이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 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전부 빌라예요. 서초구 방배동처럼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가 아현 뉴타운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지역은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했고 어떤 지역은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특혜로 보면 아현 2구역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됐을 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 재건축인데 2017년 12월 30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걸 안 냈던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안 냅니다. 강남구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한 푼도 안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그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유예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은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됐으니까
그때는 법을 집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상당한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를 받았다면 엄청난 차익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하게 재미를 보지 않으셨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한번 볼게요. 자, 아현 뉴타운은 주로 재개발이에요. 다 재개발인데 유일하게 재건축으로 푼 데가 아현 2구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재개발 한번 볼게요. 자, 염리 제3구역 뉴타운입니다. 염리동 507번지 일대죠. 조합해서 냈고요. 염리동 488-1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이에요. 염리 5구역 염리동 105 추진위원회 승인이네요. 뉴타운인데 왜 염리 5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돼 있을까요? 자, 염리 5구역은요, 뉴타운에 있었는데, 한번 취소가 됐어요. 거주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해제가 한번 됐었죠. 그리고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의 승인 단계인 거예요. 다른 경우는 벌써 조합 해산했잖아요. 염리 2구역은요, 뉴타운인데, 염리동 45번지. 조합 해산과 추진위 승인인가. 하늘과 땅이죠, 이거는요. 여기는 하늘인데 여기 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재산의 차익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 현대는 나중에 이제 염리 5구역 같은 경우는 건설하게 되면 건설 비용 엄청나게 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도 엄청나게 높게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들이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염리 5구역은 특히 또 역세권에 껴있다 보니까 또 상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해제가 된 경우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추진이 하다 보니까 추진위 승인이 난 거죠. 아현 3구역, 아현동 635번지 조합해서 냈고요. 아현 제4구역, 아현동 380번지 준공인가 났고요. 아현 1-3구역, 아현동 85번지 일대 조합해서 냈고요. 마포로 1구역 제10지구죠. 도화동입니다. 536번지 일대 조합 설립 인가 났고요. 공덕 제6구역, 공덕동 119번지 일대 조합 설립 인가 났고요.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됐고요. 공덕동 11-2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됐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많으냐. 염리동이 4개예요. 그 다음에 아현동과 공덕동이 각각 3개고요. 그럼 염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정비계획 수립이 하나 있고 추진위의 승인이 하나 있어요. 이런 데는 투자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조합해산이에요. 이거는 그냥 매매입니다. 매매. 아파트 매매. 근데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란 말이에요. 자, 아현동은요, 3개죠? 중공인가가 하나 났고, 조합해서는. 그러면 아현동 거의 끝난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아현 뉴타운에 투자하라고 그냥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어도, 그거를 귀도 한번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현 뉴타운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한 15억씩 버셨어요. 15억. 제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다 보니까 집 한 채 남더라고요. 그 집이 10억이었거든요. 근데 아현 뉴타운 투자하신 분들은요, 7년, 빠르면 5년 만에 15억을 보셨어요. 만약에 30년 동안 그런 걸 계속 투자한다면, 5년 이내에 만약에 10억을 번다면요. 그러면은 30년이니까 6번 버는 거 60억 벌겠네요. 대기업 30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10억 벌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한 건에 10억 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가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돈 버신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품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상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합니다. 아직도 있고요. 자, 도화동 하나, 조합 설립 인가 하나 났고요. 공덕동 3개죠. 정비계획 수립 2개. 조합 설립 인가 하나 해서 마포구의 주택 재개발은 1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형이 있어요. 도시정비형. 마포구가 도시정비형을 참 잘했어요. 마포대로를 기점으로. 이제 도시정비형도 마포구는 끝물이에요. 끝물. 광창 역세권이네요. 보면 현석동이죠. 1-30지번이죠. 정비계획 수립됐고요. 합정 역세권, 합정동 376-3번지 정비계획 수립했어요. 마포구 3구역 제3지구 아현동 613-10번지 관리처분 인가 나왔고요. 광창 역세권 구소동이죠. 구소동 16-1번지 정비계획 수립됐어요. 마포구는 도시정비형이 거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아마 이런 지역 찾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 현석동, 합정동, 아현동, 구소동에서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죠? 감신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으셔요. 근데 이 신문에 나오고 나서 이 지역이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아시는 분도 신문에 나자마자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셔가지고 막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잘 사셨습니다. 아마 돈 10억은 버실 것 같아요. 투자 잘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망원동 459번지, 망원동 459번지 다시 1번지 1대입니다. 사업시행 지정돼 있고, 망원동 456번지, 망원동 456번지 다시 2번지 1대죠. 사업시행제 지정돼 있고요. 망원동 454 다시 3번지 때 조합설립만 됐고요. 망원동에 3개입니다. 조합설립가 하나고 사업시행제 지정이 2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도 있습니다. 공덕 현대아파트, 공덕동이죠. 370-9번지 조합설립가 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포구가 28군데다. 예전에는요, 마포구가 막 50군데, 60군데 됐어요. 근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포구의 구청장님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똑똑하게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구의 주택 형태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구청장은 바로 이런 사업을 잘 하셔요. 근데 일을 안 하시는 구청장도 있어요.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데요. 구청장이 막 녹아나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꺼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포구가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가 어떤 세가 강하냐면 그 야당세가 강해요. 민주당 출신의 마포구 구청장이 여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여당이 이 지역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도 저는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마포구 이렇게 28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어요. 대부분 사업장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장이 없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향후 30년 후에 거의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또 이제 재건축 붐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현재 이제 마포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포구 총괄 정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이 9군데 사업장이 있고요. 주택 재개발이 11개, 도시 정비형이 4개,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3개,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8개 사업장이 있다. 그런데 마포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포구는 도시 변화가 거의 막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예전에 투자를 했어야겠죠.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광진구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북 지역의 한강을 낀 구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그 다음에 강진구예요. 자, 강진구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니까 강진구 때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